네,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는데, 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네, 자세히 보면은 가장 왼쪽에 위아래로 사람 얼굴 모양이 나와 있고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비말 확산 범위를 비교해 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는 비말이 2m 이상까지 날아가는 반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에는 마스크 주변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은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장소들도 있죠? 네, 물론입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인파로 북적이는 쇼핑몰 또는 상가,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용 화장실, 이러한 밀폐, 밀집, 밀접, 산밀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됩니다. 또 방역당국은 환기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또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에는 대구시에 마련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우리 QR코드라고 불렀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또 드라이브스루 검사, 의료진 방호복, 거리두기, 착한 임대인 운동 등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불과 1, 2년 전 것들인데 다 옛날 얘기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좀 힘들었는데 모두가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어린이집 관련 기사입니다. 영세반이 없다. 어떤 내용이죠? 네, 영세반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다닐 수 있습니다. 올해로 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영세반에 다니는 아이의 수는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바로 복직을 하려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점, 또 공부나 여가를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은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싶어하는 부모가 늘어난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 영세반부터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영세반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 그런 상황인가요? 네, 전국에 있는 3만여 곳의 어린이집 중에 42%, 13,000여 곳은 영세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늘더라도 영세반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영세반은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는 1명당 정부로부터 111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200만 원 이상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린이 3명을 꽉 채우지 못하면 남는 게 없거나 되려 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세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세반 운영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복지부 측도 이를 지켜보면서 사업 효과가 좋으면 국비로 진행을 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방 소멸과 관련된 기사 굉장히 좀 자주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기사가 좀 실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그동안 각 지자체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만 하는 건 결국 제로섬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통근을 하거나 통학, 또 관광, 업무,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을 주민의 하나로 분류하는 생활 인구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개념인데 이 생활 인구에 포함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이용도 가능하고요. 수영장이나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동등한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서 충남도는 5일은 농어촌에서 2일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개념
오촌 2도 캠페인을 결정했고요. 또 충북 옥천군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 때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인구 기준까지 반영을 한다면 지방이 앞으로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생활 인구 개념이 지방의 변화를 좀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뚝, 바뀐 입시로 뚝, 이게 그 자원봉사 관련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2019년 2,912만 명이던 자원봉사자 수가 2021년 1,364만 명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영향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회복이 더뎌서 작년에는 1,488만 명 정도로 약 9%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외에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는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의 여유가 사라졌고 결국 일종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시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10대 이하 자원봉사자 수가 5분의 1 이하로 뚝 줄어든 점이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그나마 대학생 봉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에서 봉사가 학점으로 인정되게 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 봉사자, 시험이나 방학 등에 따라서 봉사 일정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네. 사실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한다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데리러 갈게. 그런데 뭔가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SS는 1998년에 건설이 시작돼서 2011년에 완공됐는데요. 최근에 공기가 새는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이 ISS를 폐기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내용 경향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각국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만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우주 정거장을 끌어내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폐기된다는 계획인데요. 그를 위해서 나사가 우주 예인선을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ISS를 끌고 와서 지구의 바다에 추락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텐데요. 추락 지점은 남태평양 한복판인 포인트 니모가 유력합니다. 이 포인트 니모는요, 남미와 남극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의 한 점인데요. 육지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미 1971년부터 200개 이상의 우주 비행체가 폐기된 이른바 우주선 공동묘지입니다. 이번에 ISS가 폐기되고 나면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정거장 시대가 열릴 거라고 기사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굿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